안녕하세요. 이렇다 12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마돈나입니다. 매주 저와 함께 해주시는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예, 오늘 122회는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어요. 네, 외부에서 오셨죠. 네. 외부 내부? 네. 네,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정 출연진이 아닌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네. 이 두 분에 대해서 찬희쌤이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두 분이 뭐 스스로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왜 두 분을 초대하게 되었는가? 네, 네. 모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119회에 아이유님하고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야 뭐 우리가 뭐 120회 동안 맨날 하던 주제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승전결 네. 기본소득이었으니까. 네, 기승전결 기본소득이니까 뭐 네, 우리는 네. 뭐 다 아실 건데 참여소득은 우리가 119회에서 처음 다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이 뭐가 다르고 기본소득을 하지 않고 참여소득만 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아이유님의 본론은 그때 뭐였냐면 기본소득 노선으로 나가되 네. 참여소득도 폐기할 것이 아니라 네, 네. 잘 결합하면 이 돌봄 노동이나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다. 뭐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네, 나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이 야, 참여소득에 대한 관심이 쑥 생긴 거야.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청취자분들이 네, 관심이 뭐 연락이 많이 왔어요. 생겼었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미 이와 관련된 실천을 이미 하시고 계시고 네. 또 이와 관련된 기획을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두 분을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참여소득을 지난번에 이제 아이유님께서 이제 살짝 건드려만 주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만 잘 몰랐었는데 뭐 현장에서 일도 하시고 또 이제 연구 작업도 하신 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네네. 그게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됩니다. 예, 스튜디오에 지금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직접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느 반갑습니다. 분부터 해주실까요? 네, 예.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제 이름은 이제 손설학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가장 앞서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다의 가장 큰 애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와. 제가 밥 필요할 때마다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셔가지고 네. 막 보던 중이었었는데 그래서 마침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이 나와가지고 네. 다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제 활동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어서 한번 명함을 좀 내밀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오늘 아유,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다 방송의 장점이 네. 이 청취자분들이 청취하시다가 네. 내가 이게 내 전문 분야다라고 밝히고 네. 내가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프로슈머라는 게 백과사전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프로슈머가 네.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소비하다 또 생산도 하시고 뭐 예, 하시는 예. 거죠 이제.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오늘 나오게 됐고요. 네. 제가 가진 현재 정식 그 타이틀은 네. 타담법인 타임뱅크 코리아의 대표입니다. 예. 타담법인이고 비영리 조직인데 네. 만들어진 지는 2017년도 네, 네. 9월 달에 서울시에 등록이 돼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 타임뱅크 운동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네. 꿈에서 상당히 이 운동을 오래 해오신 분이 계세요. 네, 네. 연하단 신부님이라고. 네, 네. 그래서 그 성과에 힘을 입어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운동을 네, 좀 더 네. 이제 확산을 시키자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2년 전에 그 타임뱅크 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그래서 듣기로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네. 실제로 타임뱅크 코리아를 만드셔가지고 직접 활동도 이렇게 하시네요. 네, 예. 그렇죠. 요나단 근데 이제 신부님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 신부님. 네네. 자, 근데 그럼 이제 소개는 현재-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우리 또 뒤에 우리가 타임뱅크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다른 또 한 분 또 우리가 네. 초대를 했죠. 네네. 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네. 그좀 전에 말씀하신 손석 대표님께서 옆에 그냥 있어라 해서 저는 그냥 네. 아이고 겸손의 말씀을. 네, 젓가락만 이렇게 얻는 네.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 뭐 성장하게 경기연구는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 산하의 네. 공식 연구원이고요. 수많은 연구원들이 많은 연구들, 특히 기본소득 연구를 포함해서 협동조합 연구, 사회적 경제 이런 연구들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좋은 연구원입니다. 손설학 대표님과 김정훈 연구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임뱅크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타임뱅크가 무엇인지 그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뱅크 운동 언제 시작되었고 또 타임뱅크는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타임뱅크가 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뭐 개념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한데요.
뱅크니까 뭔가 이제 주고받는 네. 거래가 일어나는 곳인데 네. 그것이 이제 돈이 아니라 시간을 주고받고 하는 곳이다. 그럼 시간은행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1시간 봉사를 하게 되면 네. 그 1시간 봉사한 만큼 돼서 언젠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음. 누군가로부터 네, 네. 그래서 그 봉사가 이제 저축이 되기도 하고 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타임뱅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비유하자면 우리가 혈액은행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혈액은행에 내 피를 뽑아놨다가 네, 네. 나중에 내가 더 쓸 수 있듯이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고받는 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봉사가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기존에 또 봉사가 이제 일방적이고 일회성이 좀 컸다라면 네, 이 네. 봉사의 특징은 그러니까 계속 순환을 시켜 나가는. 아. 그래서 내가 봉사 받기도 하고 네, 네. 또는 봉사를 받다가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큰 그 순환을 하는 게 그 타임뱅크의 큰 특징이다. 네, 네. 이제- 그럼 기존에 네. 봉사라고 하면 봉사를 하는 공급자와 네. 수혜자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타임뱅크는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오늘 뭐 머리 봉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또 다른 뭐 돌봄 봉사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봉사로 내가 공급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그런 원리가 네, 그렇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이신가요? 봐주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럼 1시간 일을 했으면 그 1시간의 가치가 뭐 어떤 가치 어떤 무슨 뭐로 저장이 되나요? 표현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환 구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순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화폐라는 것이 그 매개가 되고 기준이 되는 네, 네, 반면에 이 타임뱅크에서는 시장 가치적인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의 1시간은 평등하다. 아하. 네, 네. 그래서 변호사의 1시간이나 아하. 네. 아이의 1시간이나 네. 노동자의 1시간이나 누구나 평등하다. 음. 가격이 같은 것이 아니라 가치가 동일하다. 아하. 이러면서 이제 그 기준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 타임뱅크가 네. 원리는 지역화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아까 누구의 노동이던 네. 또 가치가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는 좀 네, 그 다른 부분이 아마 가장 부분이 큰 있네요. 특징일 예.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는 왜 제가 뭐 1시간짜리 뭐 청소를 했다 이렇게 받는 화폐랑 내가 뭐 한의사예요. 그러면 치료해주는 그 화폐랑 다르거든요. 조금 시간. 다르죠. 예. 그런데 이 타임뱅크는 아예 그냥 동등해 버리네요. 노동이 그냥 화폐로 되는 거네요. 말하자면. 네. 노동인 시간이 네. 또는 뭐 아. 노동이라기보다는 일, 네, 네. 액티비티 뭐 네, 이게 네, 이제 네. 가치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뭐 하여튼 우리가 예를 들어 변호사님께서 네. 사실 이제 뭐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자기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변호 예. 상담하시잖아요. 네, 네. 뭐 시간당 뭐 10만 원, 20만 원 차지할 수 그건 있지만 이제 시장 경제고. 예, 근데 집에 네. 와서는 네. 네. 아이한테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이제 이웃한테는 더 네. 싸게 해줄게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면 여기서 이제 호혜의 경제라는 게 작동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분명히 그 다른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1시간의 노동은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일종의 화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꼭 굳이 화폐를 쓸 필요는 없고요. 네. 꼭 화폐를 쓰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기록을 네, 하기도 네, 하고 네, 또는 이제 옛날 우리 어릴 적 그 통장을 만들어서 아하. 네. 하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어허. 다양한 방법 형태로 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 타임뱅크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타임뱅크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가요? 그 타임뱅크요? 김정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임뱅크는 지역 화폐 일종인데요. 예. 일종은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는요. 예, 지역 내에서 유통이 되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제 교환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화폐 일종인데 실제 이제 아까 손설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특징, 타임뱅크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제 시간을 이제 동일하게 본다. 그러니까 노동의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일한 시간의 질을 따지지 않고 네. 그 시간 양적인 부분은 동일한 가치를 이제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시간 화폐를 예전에는 이제 노동 화폐라는 형태로 이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칼 막스가 얘기했던 이제 노동 가치론이라고 하죠. 투하된 노동이 이제 다른 투하된 노동과 양쪽 같을 경우 이제 교환이 되는 네. 이런 상태에서 그런 시험들은 이제 19세기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됐던 거는 미국 신시내티에서 이제 조시아 워렌이라는 이제 아나키스트인데 이분이 아. 1820년대 후반에 시행했다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오웬 이분이 네네. 뉴하모니까요. 예, 네. 1830년대에 노동 화폐를 실제 이제 시험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임뱅크의 맹화적 형태의 이제 시초라고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꽤 역사가 기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로버트 오웬이 시행한 다음에 얼마 있다 이게 사실 실패로 끝났어요. 아, 예. 실패로 끝난 이유가 앞서 이제
손석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임뱅크 가장 기본 원리는 내가 이제 뭐 아이돌본 1시간과 치과 선생님이 이제 한 1시간이 동일하게 시간과 시간이 이제 동일한 가치를 갖고서 교환이 되는데 네. 이런 교환 비율을 사실은 이제 따져주는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숙련 노동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네, 일한 네. 사람들의 노동과 그다음에 이제 초보자가 단순 일한 노동. 단순 노동 이런 핀을 만드는데 숙련자들은 1시간에 100개를 만드는데 네. 처음 하는 사람은 10개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근데 시장 가치로는 이게 100개와 10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 노동 시간으로만 따지면 이 100개와 10개 교환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교환 가치를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웠고 당시에 이게 식료품으로 사실 또 교환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네. 이제 부분이 또 문제가 좀 돼서 실제는 이제 곧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실패를 이제 끝난 19세기에 거죠. 실패했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근대적인 어떤 지금 현재 그 타임뱅크와 유사한 것이 일본에서 1950년대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론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정교한 형태는 칸 박사님께서 1990년대에 도입된 그 이론 이제 주창하신 그 부분이 현재까지 이제 타임뱅크의 근간 원리로서 네, 네.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드가 칸입니다. 에드가 칸. 네. 에드가 칸. 칸이라는 그러면 또 칸만 찾으시면 못 찾아요. 에드가 칸 치셔야 네, 위키피디아에 딱 뜹니다. 네. 예, 아니 에드가 그러면 칸. 에드가 칸이 음. 타임뱅크 운동 시작하게 된 얘기나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거를 손설학 선생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이제 현대적인 타임뱅크가 나오기 전에 전사에 대해서 이제 김종훈 박사님 좀 잘 설명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1980년대 굉장히 상징적인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유의 신자유주의. 성장들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도 한데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이제 굉장히 그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복지를 이제 공격하면서 복지 무임승차론 뭐 이러면서 이제 기존에 영농원에 계시던 분들 되게 많이 이제 그 폐쇄가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나 봐요. 네네. 뭐 그런 이제 그 시기적 배경은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칸 박사님이 이분이 그 인권 변호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 인디언들, 그 흑인 변론운동 오래 하셨지만은 그 소수민족이었던 그 인디언들 위한 인권 변론운동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는 그 가난과의 전쟁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그 당시 진보운동 쪽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심장병이 걸리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활성시장을 병원에 딱 누우신 거예요. 네. 이제 병원에 딱 누워 계시니까 굉장히 이제 무력감이 드신 거예요. 나는 이제 무능력한 사람이다. 네, 이런 오늘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굉장히 뭐 할 수 네. 있는 줄 알았는데 막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받기만 하고 네. 이렇게 무력이 빠진 게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그렇죠. 만드는지 그러니까 잘 느끼신 아프고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다 그렇죠. 네, 보니까 그렇죠. 되게 괴롭죠. 그렇죠. 예, 네. 도움을 근데 이제 받더라도. 그런 그 실제로 느낌들을 경험하셨구나.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제 쭉 보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가 다시 사회 참여할 방법이 뭔가 네. 이런 이제 고민을 끝에 처음에 이제 타임 달러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신 거거든요. 아, 타임 달러. 예. 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네. 그래서 책 제목이 네. No More Away People 해가지고 No more throw away people. 예. 그래서 요 책이 버려진 사람은 없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이제 이상하게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타임- 번역된 책이 네. 또 좀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네.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지. 아, 그 원래 그게 원저에 갖는 느낌이라는 게 그치, 있죠. 원서가 갖는 어떤 그런 이제 throw away가 무게감이 쓰레기통에 있는- 이렇게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 느낌을 딱 주는데 네. 쓸모없는이라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좀 없긴 하네요. 느낌이. 예, 예, 그렇죠. 어쨌든 하여튼 그 이 책의 타이틀이 네. 그 타임뱅크가 시작하던 배경 네. 그리고 왜 하고자 했던가에 대한 아주 네, 굉장히 네. 그 철학을 담은 네. 그거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타임뱅크 역사에서는 바로 이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만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네네. 그 두 번째로는 사실 또 이게 이제 한국에 이제 왜 도입되었느냐 이 네네. 문제도 저도 좀 그 관심 있게 질문하고 봐야 싶었어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성공회 그 네. 김연아단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네. 원래 연세가 87 되시죠. 아, 되시고, 올해로? 예, 원래 이제 서울대 화공과 5일 학번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리고 국비 장학생 1호로 해가지고 미국 가셔가지고 네. 뭐 해방 아주 직후 세대시긴 한데 상당히 거기서 이제 화공 엔지니어로 되게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늦게 사제가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1995년도에 이제 사제가 돼가지고 구미를 오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구미라는 도시가 상당히 산업적으로 이제 산업단지 거의 뭐 도시인데 공장지대. 예, 공장이 되게 많으니까 박정희가 각 지방에서 온 예. 근로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강원도나 뭐 전라도에서 온 그 근로자들이
사실 몸 아프면 누구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당시 뭐 요즘 같이 이제 뭐 간병 있고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적 관계들이 없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무위탁 근로자들을 위한 네. 간병 운동도 하시고 네. 또 호스피스 운동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느끼셨던 문제가 네. 이제 자원봉사 운동을 되게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봉사 현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 네. 그게 뭔지를 보니까 왜 이게 봉사하려는 사람하고 수혜자가 네. 이게 나눠져 있느냐. 아. 역할 분담이 얼마나 뚜렷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봉사하려는 사람 봉사하려기만 하려고 그러고 네. 수혜자는 받기만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 봉사에 다들은 처음엔 열심히 하지만은 이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네. 이제 소진돼 가지고 힘들어서 힘들어서 더 이상 네. 못 하겠어 싶은 네. 이렇게 이탈되더래요. 그렇군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수혜자들은 처음에는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참 네. 감사하게 얘기하지만은 여기다가 나중에는 의뢰받는 것처럼. 예, 당연히 네. 뭐 또 그런 관계 돼버리고 아. 의존성. 그래서 의존성이. 의존성이 이제 유발되더라. 그러면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주는 받기만 대로 하면 돼. 받기만 해야 되는 건 이런 이제 문제들을 아. 이제 어떻게 극복할까 음. 이 고민을 되게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그럼 봉사의 순환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네네. 된다 하시다가 이제 에드가 칸 박사를 알게 되시고 네. 아 이게 또 어떻게 이제 성경의 가치하고도 맞더라. 네. 뭐 이러면서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게 음. 한국에 도입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이 타임뱅크의 가치 운동 안에서는 바로 칸 박사님처럼 이렇게 네. 쓸모없이 버려진 사람들, 네, 아까 네. 이렇게 수혜받는 사람들 등 무능한 이 사람들도 뭔가 사회에 참여할 방법. 그럼요. 그런 네. 고민 속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게 네. 타임뱅크 리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이 뭐 어떤 물건을 받아서 내가 뭐 충족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사는 것이 이제 살만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계기로 생겼군요. 또 네네. 우리 한국에 도입하게 된 배경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 타임뱅크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화폐 아까 이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정우 선생님 혹시 좀 더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지역 화폐가 이제 지역 내에서 이제 발행돼서 유통되고 지역 주민들이 네.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물건을 이제 교환하는 이런 어떤 데 사용되는 화폐, 그 화폐죠. 이제 교환에 사용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여타의 지역화폐와 이제 뭐 타임뱅크라는 어떤 타임 크레딧이 되겠죠. 시간 네. 화폐가 네. 사실 동일한 어떤 기능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음. 사실 지역화폐의 기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공동체의 경제, 이제 이 네네. 지역 공동체 경제를 이제 복원하는 문제하고 네네. 또 하나는 뭐 지역 간의 워낙 이제 불균형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원이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네네. 막고 지역 내에서 자연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이 타임뱅크는 이제 우리 첫 번째 물론 후자도 있겠지만 첫 번째 부분 이제 공동체를 이제 복원하는데 주요 어떤 기능을 이제 담고 있어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에서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게 레츠라고 그렇죠. 한반레츠, 하죠. 대전 그쵸. 말씀하시는 많이 거죠. 알고 예. 계실 텐데요. 네네. 그 레츠하고 이제 타임뱅크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마동자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레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일을 했을 때 네네. 혹은 이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들어간 네네. 시간을 이제 협상에 의해서 이제 조율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렇죠. 얼마의 가치가 있으니까 얼마에 이제 팔겠다, 혹은 얼마에 사겠다 해서 서로 간의 어떤 조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네네. 타임뱅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은 시간하고 동일하게 내가 2시간 들었으면 2시간에 어떤 제가 네네. 다른 어떤 서비스를 이걸 교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즉 네네. 이제 노동 시간, 거기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만든 데 들어간 노동 시간을 네네. 동일하게 보는 거죠. 질적 차이를 이제 네네네. 무시를 한다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면 레츠는 이제 시장 경제가 많은 문제를 이제 유발하잖아요. 이제 네네. 물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발하는데 레츠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시장에서 시장 이제 경제가 갖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해결하고 좀 네네. 대안적으로 뭔가를 좀 찾아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서 나온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질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반면 이제 타임뱅크는 앞서 손석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네.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를 굉장히 중시해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네네. 아주 핵심인데 모든 사람은 사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네네네.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 시장 경제가 아니라 비시장 경제 영역에서 네네네. 보다 이제 그 의미 있는 활동들, 사회적 네네. 의미 있는 활동, 예를 가정을 꾸린다든지 이웃 네네. 같이 잘 뭐 지낸다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거래는 되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경제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네네. 이러한 영역에 기여한 활동 또한 역시 이제 보상을 받고 정당한 어떤 대가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네네. 어떤 그런 사고에 이제 입각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도 사실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네네네. 존재감을 네네네. 존재를 이제 인식해 나가는 네네. 가치를 이제 확인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 그러니까 시간 한 시간의 어떤 일 또 다른 네네네. 한 시간의 일을 우리는 동일한 어떤 가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교환의 어떤 원리로서 삼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원리를 채택하기 좀 맞아요. 됐다고 제가 보고요. 네. 저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아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지역화폐가 만들어진 게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는 지역 사회 내에서 네.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IMF 전후로 해가지고 경제가 너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하다못해 미용실을 가려고 해도 미용실을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일하러 가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네. 그래서 되게 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화폐들이 이제 시도되었는데 네, 네. 지금 한반 네츠가 거의 잘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때 시도했던 많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게 다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네, 못했어요. 이제 그런 원인들은 또 이따 다른 지역들 말씀하실 때 이제 겹치게 되겠지만 여튼 지역화폐 하면 일단 경제적인 어떤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손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타임뱅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경제적이구나. 그렇죠. 예, 또 꼭 경제적 가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시장 경제의 어떤 네네. 가치, 네. 시장 네네네. 경제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시장에서 네네네. 내가 꼭 판매되어야지만 가치가 되지 않는 거. 네네네. 이거에 대한 어떤 자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비시장 경제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타임뱅크가 뭐랄까 부분적으로 사회복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메꾸는 거 아닌가 이제 뭐 대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 제도와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 하는 게 궁금증이 생겨요. 그 어떤가요? 앞에 이제 비시장 경제라고 말했는데요. 아까 타임뱅크에서는 정식적으로 코아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아 경제. 예. 왜냐하면은 가족과 공동체로 이루어진 이 경제가 사실 시장 경제보다 더 중요하지. 저급하거나 네.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비시장 경제라 말 때는 뭔가 이제 시장보다 못한 느낌. 뭔가 마이너리티가 네. 마이너리티가 되는 게. 때문에 인싸 아싸 뭐 이런 차이인가요? 예, 그래서 코어는 이제 이제 핵심, 중핵 네, 뭐 네.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빙하로 따지면 네.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숨은 경제고 네. 사실 시장 경제 위에 드러날 뿐이다. 아, 빙산의 일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코아 경제를 음.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이 코아 경제 안에 뭐 사회복지도 포함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타임뱅크에서는 이게 5가지의 중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좀 더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자산 중심이라고 자산 이야기합니다. 중심. 예, 이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나누어질 무언가가 있다. 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봉사를 받고 있던 수혜자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그 결핍 중심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을 말할 때 그 장애인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네, 본다든지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복지라는 거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부족한 결핍 네, 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채워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여기에 반해서 타임뱅크는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뭐 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럼 네.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자.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서 교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네, 첫 번째 말씀드린 자산 그 중심의 되게 관점입니다. 특별한 관점이네요. 예. 자산 중심 감정. 그러니까 그 존재의 가능성을 읽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노동의 재정의, 그러니까 노동을 네. 새롭게 바라보자. 네. 아까 좀 계속 연관된 이야기인데 네. 기존에 우리가 노동이라는 거는 시장 경제에서 화폐로 판매돼요. 보상받는 네. 그 노동만 사실 받았거든요. 네, 네. 가치도 그렇게 매겨지고요. 예, 네.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서 하시는 거는 노동이고 네. 제가 이제 어머니 돌봐드리는 건 똑같은 노동인데도 노동이라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그 게 효도죠. 모순들이 그래서 우리 네. 아래에서는 시장 경제에서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많은 노동들이 있다. 네, 그 네. 대표적인 가상노동이고 네. 또 공동체를 위한 노동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민주주의와 인권을 네, 네. 찾기 위한 일들 다 네. 이런 것들이 사회를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노동으로 재정의하자. 네. 그래서 그 노동을 우리 시장 가치로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가치고요. 네. 세 번째는 호혜성입니다. 그러니까 아. 호혜성이라는 거는 기존의 일방적이라든지 시혜적이라든지 네. 수직적인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상호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네, 네. 예, 그런 거를 추구한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네. 한 사회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도로나 철도 항만 같은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 즉 신뢰의 사회적 자본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관계.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 네. 전달 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각지대 문제가 나서게 되고 그렇죠. 사람들 관계망이 깨져버리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서 봤다시피 네. 복지 제도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특히나 뭐 영국이나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다 이 복지라는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군요. 외로움, 네, 고독 네, 이게 더 맞아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타임뱅크는 그런 복지 전달 체계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네, 네. 관계 중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와 호혜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전통적으로 저는 이제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저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굶어 죽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굶어 죽는다 혹은 문제가 생겼다 누가 죽었다 이러면 마을을 탓했거든요. 네. 아, 그 마을 몹쓸 마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탓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안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 이러면 그 마을 사람들 탓하지 않아요. 그 이웃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냥 그 집 가장이 돈 못 벌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되는 이게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이런 그럴까요? 문화들이 생겼는데 이 타임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문화랑 결합이 되면 되게 뭐 가치적으로나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까요? 드는데요. 그 관계 얘기하니까 저는 네네. 손설아 대표님 그때 네. 준비하신 그 타임뱅크 홍보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사고를 당해갖고 장애인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제 혼자 사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장애인이 되니까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네, 그렇죠. 죽으려고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타임뱅크 운동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갖고 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을 알게 된 거예요. 독거노인도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거기서 네. 전화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갖고 네. 그래서 오늘 안녕하셨어요. 오늘 뭐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두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새로 딸이 생긴 거고 이분은 새로 엄마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아까 throwaway라고 했었잖아. 나는 네. 사회에서 이제 내던져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동체 내에서 관계망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서로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걸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아마 손수라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관계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네네. 사회복지제도의 어떤 차이를 말씀하신 부분 바로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기존 사회복지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자와 이제 제공자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정부나 공공 부문이 준다 혹은 자원봉사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공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혜자들은 이제 받는 어떤 존재로서 있는 반면에 이 타임뱅크는 네. 오히려 이제 적극적인 어떤 제공자로서도 역시 수혜자뿐만 아니라 제공자로서의 어떤 역할, 그러면서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 사회적 의미를 네네. 느끼면서 오히려 더 거기서 이제 더 큰 어떤 이제 삶의 어떤 활력을 그래요. 찾는 네네네. 어떤 이런 측면이 오히려 이제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그렇군요. 게.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네. 우리 손설학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가방끈이 긴 건가요? 굵고 긴가요? 네, 공부 많이 하신 예,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네. 분이라고 네. 들었는데 그러면 뭐 할 일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이 타임뱅크를 시작하게 된 동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요나단 신부님 같은 동기가 2017년에 있었을까요?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성공회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구나. 이제 뭐 가방 끄는 게 이제 공부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타임뱅크 일을 하기 전에는 제가 경영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아, 예. 기업체들 뭐 또 병원들 뭐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14년경 그때 이제 우연히 그 경남의 한 요양병원 노인 요양병원을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자세하게 그 상황까지는 제가 뭐 설명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이제 발견했던 거는 이 시장화된 돌봄이 어떤가에 대해서 사실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 장소에 제 어머니를 보내드린 것도 너무나 끔찍했을 뿐더러 또 제가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장이라는 게 네. 바로 저의 문제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문제, 네. 시장화된 돌봄, 특히나 정부의 뭐 무책임성 이런 네, 네, 네. 것들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되게 자기 스스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럼 이게 대안이고 자원봉사 운동을 활성화하면 될까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타임뱅크를 알게 돼가지고 미국 타임뱅크에 전화를 하니까 이제 한국의 요나단 신문 교수님 만나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로 바로 이제 요나단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을 뵀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계신지 모르지만은 번개를 맞은 듯한 느낌 신부님을 만나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제 인생의 어떤 큰 전환에. 예, 네. 보면서 제가 어떤 그랬구나. 인생에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네, 네. 그냥 저분은 저분은 발로 뽕 맞았다 그랬죠. 예, 그러나요? 아 옛날에 왜 네. 아까 전환 아주 확 도는 거죠, 얘기하니까 뭐. 예. 네. 왜 리영희 선생님 책 네. 읽으면서 그러니까. 다들 갑자기 휙 돌잖아요. 예. 엔돌핀 샥 돌듯이.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딱 두 번을 뵀는데 네. 신부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막 네.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날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 타임뱅크를 하게 됐고 네. 그게 이제 2014년경이었으니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그냥 번개 맞아서 하신 걸로. 근데 재밌는 게 경영 네. 컨설턴트는 이 시간당 요금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당 가치를 높이 평가받던 분이 시간당 가치가 동등하던 운동으로 가게 되셨다는 게 이게 참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 번개 맞았다는 표현밖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쯤에서 무슨 고민이 드냐면 아마 찬희 쌤도 그럴 거고 저도 그렇고 이제 노모를 모시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이게 아버님도 아프시고 저희 어머니도 아프셔서 이른바 부양 가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제 병원 돌봄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어요. 근데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그냥 이게 병원에서 그냥 뭐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게 다 그냥 병원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왜 굳이 이 가족들이 이렇게 돌봄까지 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요양보호사나 뭐 혹은 이제 그 간병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정부에서 다 대주면 안 될까? 뭐 이런 보험으로 다 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그것과 이 타임뱅크가 같이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타임뱅크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돌봄에서 사실 개인의 어떤 힘만으로 도저히 안 된다. 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기존의 이제 돌봄의 방식은 네. 사실 정부는 이제 사실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정부의 공공성이라는 건 전혀 찾지를 예. 않았고. 저는 공공성을 막 높여야 예, 근데 된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주의거든요. 했냐면 정부는 시장업체에 맡겨버렸죠. 네네 맞아요. 요양병원에 요양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네. 시장업체에 맡겨 이렇게 시장화된 돌봄을 했거든요. 네. 그 피해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큰 축의 하나는 정부의 공공성을 도입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이제 공공성이 너무 약하죠. 없어요. 예. 네. 그 정부의 책임 문제, 그러니까 시장 돌봄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성 있는 돌봄을 해주는. 지원금 딱 써버리고 끝내 아무 생각도 없죠. 예. 예. 네, 근데 네. 하는데 근데 중요하게 하나 놓치는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 돌봄에서는 공동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만이 답이 아니라 네. 공동체라는 또 하나의 대안이 있는데도 네.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이제 또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타임뱅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네. 그런 공동체를 강화시킴으로써 네, 공동체적인 돌봄을 하자는 거고. 근데 네. 이게 이제 이것만이 정답이다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 돌봄 필요한 부분도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사회는 지금 공공적인 정부의 돌봄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근데 네.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해결하냐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여기는 바로 공동체적인 돌봄도 필요하다. 서로 가족과 보완적으로. 네. 예.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보완적인 부분 혹은 그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음. 이 타임뱅크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이제 시장 경제가 점점 좀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가계 네. 경제들도 부채도 늘어나죠. 네, 어렵죠. 그래서 네. 이렇게 살기 어려워질수록 네. 이 타임뱅크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 부각될 것 같아요. 네. 차이 쌤 어때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 네. 타임뱅크 운동이 이제 시작된 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2003년도부터 7년도까지 5년 동안 신설된 타임뱅크가 18개였는데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 딱 때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2008년부터 10년 사이 3년 동안 새로 62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현재는 말이죠. 미국의 타임뱅크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타임뱅크스 USA인데 네. 여기에 등록된 타임뱅크가 2015년 기준으로 약 500여 개고 회원만 3만 7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시장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이런 식의 아까 코어 경제라고 그랬죠. 네. 코어 경제의 의미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여실하게 통계치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국도 이제 2018년 2월 기준에서 볼 때 타임뱅크 수가 250개, 네. 회원 수도 4만 4천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네, 네. 스페인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지만 또 남유럽이 여러 가지 재정 위기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패 의존 경제를 해서 계속 경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도 굉장히 타임뱅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임뱅크가 이제 경제적 상황의 악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네. 완충 장치랄까. 네, 네. 또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통계치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타임뱅크 운동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네네 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타임뱅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500여 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회원이 3만 7천 명. 근데 총수로 보면 3만 7천 명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나눠 보면 한 개 타임뱅크당 그래도 70여 명, 8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더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아니 맞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타임뱅크스 USA에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웹사이트에 네. 거기에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면 네. 사실 500개 중에서 이제 잘 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 네.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회원 몇 명밖에 수가 안 되는. 예, 안 되는 것도 이제 시작한 있고요. 곳은 몇 명 안 되고. 네. 그리고 예. 이게 타임뱅크가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것처럼 작은 네. 단위일수록 사실은 좀 잘 운영이 되는 네, 이런 네. 특성을 좀 지니고 있어서 그런 네, 부분 네.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만 7천 명이면 뭐 미국 인구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공식 이제 플랫폼에 등록된 어떤 회원 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요거 예. 외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의 서버를 갖고서 운영되는 곳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 힘든 네, 어떤 네. 이런 통계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뱅크 운동 현황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좀 타임뱅크 운동을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네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창에 타임뱅크라고 쳐보니까요. 코어 프로덕션이란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코 프로덕션. 네. 네. 이게 뭔가 타임뱅크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이거 뭐 김 선생님 먼저 아니면 손 선생님 먼저 누가 먼저 해주실 건가요? 그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 이제 제가 쏟아내고 네, 네. 선생님이 네, 거기에 보충 개념으로요? 네. 현실적인 어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아니 같은데. 김 선생님이 머리 쓰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겸손하시네요. 네. 코 프로덕션은 이제 말 네. 그대로 근데 코가 이제 뭐 공동 네. 뭐 상호 협력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공동 협력 생산 우리 굳이 이야기한다면 공동 협력 생산이라는 개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개념은 1970년대 후반에 그 레리노 그 오스트롬이라는 예, 네. 노벨상 받은 걸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예, 오스트롬이 미국 이제 시카고의 이제 범죄와 네. 이제 그 주민 경찰의 협력 간의 관계를 연구한 유명한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경찰과 이제 주민 간의 협력치가 잘 이루어진 곳에 범죄율이 상당히 낮더라라는 거고 뭐 예산 투입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협력 관계 주민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네. 보다 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다 이라는 부분을 이제 밝히고 이제 논문을 이제 내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프로덕션이라는 어떤 개념이 네. 되고 또 90년대 후반에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이제 코프로덕션이라는 어떤 이런 네이밍을 이름을 이제 붙인 데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근데 결국 이제 어떤 공공 부문의 어떤 서비스가 네네. 민간 부분
부분과 같이 협력해서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민관 협력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네. 정부 사업 프로젝트명에 민간 협력이 아주 많습니다. 뭔가 최근에는 그 네. 유행이 예, 그러니까 민간 협력의 시대 옛날에 관주도 시대에서 민간 협력 시대로 갔다가 네. 지금은 또 주민주도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냥 사극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45년 그러니까 전후 네. 보면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45년부터 이제 네. 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 전까지 60년대까지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도 굉장히 높았고 복지수준도 네. 굉장히 발전이 돼 그렇죠. 있고 복지국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 태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사실 이제 공공 부분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게 투 피플 내지는 포 네, 네. 피플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나왔다가 이게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이제 왔잖아요. 그 음. 문제가 발생을 하고 80년대에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오기 네.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또 이제 부작용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코프로덕션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신공공관리론이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오스트롬이 제기했던 부분은 네. 공공 부분 서비스에 어떤 민간 부분이 참여를 했을 때 보다 더 이런 효과가 네, 네. 원래 본래 목적의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자유주의 형태로 이제 넘어오면서 민간 부분의 어떤 영역이 강조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네네네. 아까 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 부분의 역할을 이제 민간에게 넘기는 네, 형태, 민간의 효율성을 이제 인정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드 피플이라고 해서 사람들 같이 해야 된다 이제 얘기하지만 네네. 그게 형식적으로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실 그 2010년 이후에 글로벌 네. 금융위기 이후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타임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활성화되는 요인 중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빅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연립 정부가 이제 보수 정부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보수 정부가 바로 빅 소사이어티 해서 이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강조를 하는데 그 공동체 강조하는 이면에 보면 거기에는 그분들은 이제 같이 해야 된다라는 네, 게 네. 깔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당시 외환위기 이후에 예산 삭감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민간 부분의 강조, 이제 신자유주의 부분 다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차원에서 공공 부분의 서비스 상당 부분 이제 지역으로 넘기고 이제 공동체로 이제 넘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예산 네. 이제 줄이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위드 피플은 맞는데 사람들 네.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건 맞는데 사람들만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 되고 그럼 네. 공무부 그러니까 위드 정부는 뭐냐? 그럼 네네. 정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문제가 다시 이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공성이 약화되는 논리로 이걸 써먹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네. 코프로덕션이 원래는 네. 협력 체계, 즉 음. 공공부분이 네, 네. 본래 역할을 하면서 음흠. 거기에 이제 민간 부분이 같이 이걸 협력해 나가는 체계. 예, 그래서 뭐 시너지를 좀 높여보자 네. 이런 차원이었는데 네.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예. 그래서 실제 2010년 이후에 공공 부분이 결합된 타임메이커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좀 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래 이제 에드워드 칸 박사님이 요 안을 제시했을 때 코프로덕션은 그런 제한적인 역할이 아니라 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지역 공동체와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또 네, 실현하고 자기 어떤 존재감을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실현하는 어떤 이런 보다 큰 개념으로 이제 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5가지 약간 핵심 가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부분이 바로 음흠. 진정한 그 코프로덕션의 의미다라고 저희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영국의 이제 중도 좌파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여기서는 이제 공공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위드 피플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코프로덕션의 형태가 바로 정부가 조종자 역할을 네, 네. 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타임뱅크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임뱅크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네. 이제 하나의 관계의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이제 그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공 부분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네, 거고요. 네. 역시 에드워드 칸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타임뱅크 활동 자체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네. 이제 결과인 거지 네, 빅소사이티에 의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목적이 돼서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코프로덕션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이제 쭉 진행하면서도 그런 이제 걱정과 반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공공이 해야 될 몫이 줄거나 혹은 공공이 일부러 그 몫을 줄이고 민간에게 떠넘기는 거 아닐까.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좀 걱정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본래 취지가 그게 아니었고 그걸 좀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아요. 네. 손 선생님 혹시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앞에 뭐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프로덕션이라는 게 그런 하여튼 양면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칸 박사님 새롭게 이제 견해를 제시하셨는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찬희 선생님께서 네. 프로슈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코프로덕션의 개념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요? 엘빈 토플러 박사님께서. 네. 드디어 아는 이름 나왔네요. 제3의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가 발전 과정들을 보면은 네.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분업화잖아요. 네네. 네. 이제 분업화가 더 나아가면서 서비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문화의 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각종 전문가들이 굉장히 양산되는 시스템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비스 산업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각종 뭐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뭐 요즘 뭐 돌봄 전문가 뭐 무슨 전문가 장례 전문가 뭐 하여튼 전문가들이 이제 판을 치는 데 세상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라는 그룹들은 굉장히 이제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정보를 독점하면서 네. 자기 권력화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또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대상화시키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돈벌이 산업 수단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 역사였다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프로슈머 엘빈 토플러 박사가 이제 정보혁명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스마트한 똑똑한 이제 소비자들이 올 것이다. 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소비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산에 참여할 거다 해서 사실 그렇죠. 프로슈머라는 게 나왔거든요. 아.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사실 아까 코프로덕션 개념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공공 관리로서 갔던 거고. 네, 그래서 네. 결국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오늘 시점에서 이 전문가와 소비자 네, 그리고 네. 수혜자의 관계가 뭔가 음. 이거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일방적인 어떤 그런 어떤 대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네, 네. 소비자가 생산을 주체로 가는 그런 시대다. 네, 네. 뭐 그런 게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협동조합 맞아요. 같은 것도 기존에 이제 그냥 받아먹던 소비자들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생산을 하자. 네, 네. 요즘 특히 나가서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스스로 하자라는 것처럼 네, 또 네. 뭐 의료도 마찬가지고 네, 네. 또 요즘엔 또 특히 보면 이제 그 피어 그룹 그래가지고 자조 모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병원 각종 병원 뭐 만성 질환자들 뭐 또 그런 장애인들 중심 뭐 자조 사실 이것들이 다 이제 이 기존의 소비자에 머물던 사람들이 네, 네. 생산의 주인을 나서겠다는 그런 하나의 더름들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타임뱅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동 방식으로 좀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뱅크라는 거는 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교환의 시스템이라 본다라면 네. 그 안에서 작동해야 할 원칙 네, 네. 그건 코프로덕션이다. 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코프로덕션이 일어나지 않는 타임뱅크는 타임뱅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네, 네. 그 타임뱅크에서 항상 이게 코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위치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김 선생님하고 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 있다. 가치를 누군가에 갖고 도움을 있는.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고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자산을 갖고 있다. 예, 예. 아.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가의 장벽이 허물어진다. 네, 전문가가 주고 네. 서비스 요금을 받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서비스 이용자도 생산에 참여한다. 그렇지, 이런 프로슈머. 말씀 네.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세 번째 되게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와닿는데요. 호혜성과 상호성을 추구한다.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 또래 집단의 개인적인 서로 돕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서로 돕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부가 단순한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변화를 도모하는 어떤 매개자로서 조정자로서. 예,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또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네. 방송 돌려야지 뭐. 네. 자, 지금까지 타임뱅크가 뭔지 뭐 개념 혹은 가치 또 추구하는 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타임뱅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운영 원리랄까 또 실제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타임뱅크에 참가하려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타임뱅크 관련된 사례들은 네. 사실 뭐 넘치고 넘쳐납니다. 아하.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요. 그래서 이제 네. 국내 이제 사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2000년 초반부터 네. 구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 아까 요나단 신부님. 요나단 예, 신분이 예. 계시고.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이미 이제 찬희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사례를 이미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까 그 봉순 씨의 이야기인데 아 봉순 씨. 예, 네. 그분이 김봉순 씨라고 네. 아까 교통사고로 사지를 못 쓰시게 된 그 장애인 네, 그분 네.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이제 장애를 당하시니까 이제 사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려고 네. 수많은 시도를 하고 그랬던 분이시거든요. 음. 근데 그 전화 받던 할머니도 사실 그 장성하신 아드님을 잃은 분이셨어요. 그분도 이제 아들을 잃고 나서 네. 우울증이 네. 걸리셔가지고 아하. 죽겠다고. 음. 이제 그런 분을 대상으로 사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해결이 안 되죠. 상담 서비스도 하고 네. 했지만 그냥 전혀 해결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찬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냥 그 봉순 씨한테 할머니한테 전화 봉사 한번 해달라고 했던 거기서 서로가 관계가 맺어지면서 딱 네. 모녀가 사이가 되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모녀 사이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꾸미는 이제 그 어르신들 공동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거기가 구미시 외곽 지역인데 네.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돌봄이 안 된 아이들이 많더래요. 왜냐하면 거기 공장에 이제 근무하러 가시는 그렇군요. 워킹맘들이 많으니까 네. 아이들이 낮 동안에 이제 돌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고 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애들 그럼 우리가 간식 봉사를 하자 이러셔가지고 애들을 이제 낮 시간에 불러다가 간식을 먹이기 시작했더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뭐 그런 뭐 사고도 줄고 싸움도 줄고 했는데 네네. 이 놀라운 변화가 이제 아이들이 네네. 할머니한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한글하고 영어를. 그 되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루어졌나 봐요. 예, 예. 야. 근데 이제 이 한글 갓된 아이들 네네. 영어 이제 배우기 시작한 아들이 가르치는데 네.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머니들 가르친다는 거죠. 오히려 눈높이가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거기 할머니들 한글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네. 우리 알다시피 치매 걸릴 확률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한글 인지도가 그 치매 확률을 한 10배 차이를 낸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미 그 할머니들에게 네. 한글을 가르침으로써 네네. 치매 예방 효과. 치매 예방 효과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치로운 노동을 하고 있나 네. 다시 근데 아하.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네. 뭐 많은 지금 그 꿈이 곳곳에서 있다고 말씀드릴 근데 수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다른 지역들도 그런 방식의 공동체 운동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감동적인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은 사실상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공동체 운동과 타임뱅크와 결정적 차이랄까?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점은 뭔 거예요? 타임뱅크는 시스템이 있다 없다의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건가요? 이게 타임뱅크 손 선생님이 워낙 더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 끝나면 뭐 보충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타임뱅크가 이제 운영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소득은 네. 사실 무조건적 호혜성을 이제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혜성이라는 네. 거는 내가 언젠가 받을 것이 하지만 권리는 있지만 이제 책임 반드시 주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이 타임뱅크는 완전한 호혜성 이야기보다 이제 조건부 호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조건부 호혜성이요? 네, 예. 원래는 이게 주고 받는 거거든요. 호혜성이라는 네네네. 게 주고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주고 받음이 주기만 하거나 하나의 받고만 하는 게 공동체 아니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네네네. 건데, 그래서 타임뱅크는 이제 누구나 회원이 될 네네네. 수가 있고요.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타임뱅크라는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또 그걸 조종하는 조종자가 또 있습니다. 이게 레츠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레츠는 네. 상호 간의 거래가 이제 그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네. 타임뱅크는 조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 조종자가 서비스를 중개하거나 아니면 조정해주는 그 역할을 네네. 하고 또 개인들끼리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이제 회원과 이제 코디네이터라서 조정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 이제 나 이 서비스가 필요해요. 혹은 어떤 네네. 분 나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네. 등록하게 되면 그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제공을 받는 거죠. 네네. 제공을 받고 시간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최씨 할머니가 있을 때 최씨 네. 할머니가 장보기를 하는데 옆에서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네네. 합니다. 1시간입니다. 하면 네네. 근데 뭐 철수가 그 1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가 봉사활동을 제공할게요 하면 네네. 할머니가 그 1시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철수는 봤더니 자기는 이제 농약 재배를 하는데 뭔가 농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잘 네네네. 모르니까 김씨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거를 1시간 동안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네네. 1시간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김씨 할아버지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김씨 할아버지는 또 1시간을 받고 김씨 할아버지는 1시간 받은 다음에 손녀하고 이제 뭐 핸드폰으로 주고받고 하고 싶으신데 너무 낯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영희한테 이제 그 1시간을 주고 그 핸드폰 만드는 거를 이제 배우시는 거죠. 배우신 다음에 이제 영희는 또 1시간을 받지 않습니까? 네. 영희 1시간 받았는데 자기 동생
엄마가 이제 맥주먹 갔는데 자기도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돌 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최 씨 할머니가 이제 맡아주시는 네, 그 네. 서비스.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한 시간을 순환이 되는 거죠. 일종의 아, 순환이 네.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원 안에서 그것을 네. 이제 코디네이터가 네. 그 회원들의 어떤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주기도 하고 조정도 해주시고요. 아, 네. 그게 좀 다른 부분들이 그렇다면은 책임성에도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이제 공동체 운동 안에서 막 하다가 뭐 못할 것 같고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는데 실은 회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타임뱅크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그만두고 싶어도 좀 이렇게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그 시간 채워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하고 특정 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잘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보통 사람이 타임뱅크 운동에 참여하고 싶으면 무슨 홈페이지가 있나요? 아니면 무슨 앱 같은 게 있어서 앱을 딱 키면 마치 무슨 대리기사님들이 네. 누가 뭐 어디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딱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미용봉사 필요함 이렇게 딱 네. 뜨는 그런 앱 같은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참가해야 되는지 손 대표님이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아직 네. 뭐 물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회원 수도 많고 네네. 네. 뭐 다양한 조직들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아. 불행히도 아직 국내에서는 뭐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들이 지금 이제 몇 군데 단체랑 아하. 좀 만들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꼭 이게 플랫폼이 중요한 건 아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타임뱅크의 본성상 이게 사실 관계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과 관계라는 건 상당히 굉장히 약간 모순적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시스템이 좀 앞 나가다 보면 네, 관계가 네. 형성 안 될 네, 수도 시스템은 있는. 익명성이니까.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항상 타임뱅크에서 그 네. 관계를 중심을 바라본 거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가장 숫자가 적을 때는 네. 그냥 통장을 쓰기도 하고 만들어 하기도 하고 네네. 또 조금 숫자가 많으면 엑셀표를 만들기도 하고 네네. 또 많으면 그렇게 하는 그렇게 단계로 이렇게 현재 나가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뭐 이게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을 해서 거기서 네네. 하지는 않는다. 음흠. 관계를 중심에 놓고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타임뱅크를 도입해서 그 개념을 알아서 도입할 곳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 사례는 김해에 가면은 거기 이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네, 보건소 산하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호스피스 모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되게 독특한 건 제가 전국을 많이 다녀봐도 그렇게 호스피스 일을 순수 자원봉사만으로 하는 주민 조직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호스피스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많은 배움도 있기는 하지만 실은 그게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계속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런 모임도 이렇게 타임뱅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봉사와 좀 순환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뭐 타임뱅크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꼭 플랫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자조 모임 안에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회원이 늘어나다 보면 네, 조금 네. 이제 관리 차원에서 네. 이제 뭐 시스템 도입을 필요로 하고 하는 것이지 시스템이 먼저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무래도 주민조직 운동 트레이너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빨리 지역 현장 가가지고 이거 한번 도입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질문이 막 속출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이제 네. 예, 자 찬쌤은 이 에피소드를 좀 듣고 나서 드시는 느낌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 사실 네. 손소라 대표님을 12월에 또 만났었어요. 네. 그 전에도 뭐 다 알던 사이긴 하지만 네. 작년 12월에 그 여의도의 이룸센터에서 2018 장애정책 박람회가 열렸거든요. 네. 저도 거기서 이제 장애인 소득 보장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 발표도 했고요. 네. 발표 끝나고 이제 토론을 다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위층에서 에드가 칸 박사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칸 에드가 박사님을 칸 박사가 오셨어요? 직접 오셔갖고 좌담회가 어. 열렸어요. 참석을 해갖고 말씀도 듣고 네. 질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기 전에 위키피디아를 막 찾아봤어요. 에드가 칸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 이 양반이 예일대 로스쿨 나왔더라고요. 오호. 예일대 로스쿨이 로스쿨 중에서도 진짜 뭐 하여튼 1, 2위 하는 그런 사실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정말 수재들이 모이는 명문대학이죠 곳이다라고. 말하자면 예. 법학자고 아까 이제 뭐 네네. 변호사도 했다 그랬고요. 이 존 F 케네디 행정부 네. 60년부터 63년이죠. 요때 거기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였잖아요. 네네.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의 특별 자문역 어허. 또 연설문 작성하는
이런 네. 것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 뭐였냐면 독특하다 이력이. 그러니까 행정부에도 참가를 하신 거죠. 네. 그때 그걸 하셨을 때와 네. 지금 할 때 뭐 느낌이 어떻게 다른냐 네,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이제 심장병으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돼서 이제 타임뱅크 운동에 대한 어떤 자극도 하셨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네네. 그날 이제 행사를 주관했던 게 손 대표님이에요. 아, 사회도 그러셨구나. 보시고 네네. 저보다는 그날 뭐 행사를 하시면서 네. 칸 박사의 말씀 직접 옆에서 들으시면서 뭔가 느낀 네. 이 타임뱅크 운동의 당사자로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직접 뵌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하긴 한데 여러 가지 참 많은 걸 느꼈고 그분이 참 유머러스하세요. 아하. 참 그 말 한마디 하시는 때마다 굉장히 철학적 사유도 깊고 또 유머 감각도 뛰어나셔가지고 영어를 알아들어야지 이번 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가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이거로서 하셔봤자. 그날 거기서 이제 그 좌담에 이루어졌었는데 네. 사실 그날 이제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사실 타임뱅크 운동이 이제 공동체 운동인데 네. 요즘 뭐 사실 공동체 운동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동체 주택 운동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공동체에 대한 필요 정도랑 또 여러 가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더 절실하게 필요하는 사람 누군가 생각해보면 저는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장애인이라든지 네. 노인이라든지 뭐 이주노동자 소외된 이주노동자 사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이제 시장 경제만으로 붙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가 네. 필요한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날 이제 타임뱅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하나의 어떤 계층이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네. 이제 그날 이제 쭉 말씀 중에 그 다음에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메모 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되게 한번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다면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예민한 부분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을 가장 먼저 느끼고 몸의 고통을 표현해 준 덕분에 우리는 몸을 돌보고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와 병폐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표현해 주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다. 이들이 표현하는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문제를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저는 의미가 사실 있네요. 예. 진짜. 예. 그래서 다시 좀 강조드리지만 타임뱅크는 바로 그러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네. 관심을 두고 있다. 그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주구장창 좀 비판적 입장으로 보는 게 이제 현재 마을 공동체 운동에서의 문제점들이 한계라 할까요? 문제점들이 있는데 잘 아시니까. 예, 그 부분이 뭐냐면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주요 특성들이 일단은 좀 먹고 살만한 분, 시간이 있는 분, 아이 다 키우신 분,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라고 하기에 좀 어려운 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건 좋지만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계층들이 살기 더 좋아지냐 이런 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찰나였는데 지금 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타임뱅크 운동의 어떤 가치는 지역사회에 최고 소외됐다라고 하는 계층들이 뭔가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더욱더 참여하고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이런 운동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깊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다 방송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왔는데요. 네네. 우리 이렇다는 기승전결 뭐였죠? 네, 기승전결. 선생님? 예. 기본소득. 예, 기본소득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타임뱅크를 참여소득 전략과 관련해서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참여소득은 얼마 전에 이렇다 119에서 다뤘으니까 꾸준히 들어왔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네네. 119회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찬희쌤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의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여소득을 이제 정확하게 개념한 분은 이제 토니 애트킨슨이라는 네. 분이었죠. 이 사람이 제안한 이제 방안으로서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수행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꼭 임금 노동, 시장 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교육, 훈련, 돌봄, 직업 탐색, 봉사활동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소셜 네. 액티비티, 네, 유스풀 소셜 액티비티를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소득이라는 이 방안이 기존의 이제 공공부조라든가 네. 이런 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와의 차이점은 제일 중요한 게 급여의 조건, 즉
참여소득을 주는 조건이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네. 본인이 선택한 사회기여 활동이면 충분하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요. 네. 두 번째는 소득과 자산을 심사해서 그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 네, 네. 자기가 활동만 참가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공부처처럼 또 다른 이제 사회복지처럼 가구 단위가 아니고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 네, 좀 네. 이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참여소득의 기본소득과 차이가 나는 점은 공통점이 더 많았죠. 네. 보편적으로 소득 자산 심사를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준다는 점. 네. 그다음에 또 가구 단위로 주지 않고 개인 단위로 개인적으로. 준다는 예, 예. 개별성 측면. 이건 다 네, 네. 이제 동일한데 네.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기본소득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조건성이죠. 네. 어떤 조건, 뭐 구직 활동이라든가 노동의 차별이라든가 소셜 액티비티라든가 관계없이 네. 권리로서의 무조건성으로 주는 것이고 네. 그에 반해서 참여소득은 의미 있는 사회 참여를 조건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건성 여부에서 두 개가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본소득은 일과 넓은 의미의 일이죠. 네, 네. 일과 소득을 분리하는 견해인 거고 음. 참여소득은 일과 소득을 통합하는 견해다. 네, 이렇게 네, 좀 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인사님 이제 이야기도 듣고 음. 또 두 분의 타임뱅크에 대한 설명들을 잘 들어보면 참여소득의 전략이랑 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타임뱅크가 잘 맞죠. 예. 그 두 분은 네. 참여소득과 타임뱅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궁합이 맞나요? 네, 제가 먼저 이제 좀 설명드리면 네. 사실 아직도 이게 참여소득과 타임뱅크의 문제는 좀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네. 타임뱅크 운동 안에서 사실 전면적인 이슈로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에서 네. 이제 계속 논의 중인데 그 일부가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앤드류 양이 사실 원래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네. 그분이 기본소득과 함께 그 보안소득 개념으로 네, 네. 그 소셜 디지털 커런시 SDC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타임뱅크 기반의 SDC가 필요하다고 아. 제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분이 그날 이제 발표하는 장에 트럭 운전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 이슈를 트럭 운전사들 나오셨냐면은 네. 지금 트럭 운전사들이 미국에 한 3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관련된 그 뭐 모텔이라든지 가스스테이션에 네네. 이 사람들이 한 500만이 된대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한 달 전인가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우리 무인 자동차 기술 완성됐다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그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 순간 1차적인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그 트럭 운전기사분들은 운전사들이라는 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해서 기본소득 그러니까 월 1,000불 제공할 필요성과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노동을 안 하냐 네. 사회에서 많은 일들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유의한 어떤 활동들을 제공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임뱅크를 하자라고 해서 사실 이제 참여소득의 형태로서는 그분이 아마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 이슈가 굉장히 실험적이고 네. 또 미래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좀 네, 제시를 네. 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또 실험적인 모델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강합니다. 아, 예. 네, 그렇지만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기를 앞두고 있고 네, 또 네. 특히 노령화가 되면서 네, 네. 우리 사회는 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물론 정부가 시장 노동을 많이 권유하고 뭐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께서 시장 경제 다 진입하는 건 사실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우린 점점 일자리를 다 잃어갈 거라는 거. 뭐 장애인도 어쨌거나 마찬가지죠. 분명한 예, 예. 사실, 네. 분명한 네. 현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아닌 네. 아까 코아 경제 네,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노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제 의미를 찾고 네, 또 네. 그것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자,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와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네, 네. 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김종훈 박사께서 네. 제일 먼저 이제 깃발을 들고 네. 나오신 게 어, 아닌가 그러시구나.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또 보태실 네. 말씀 있으시면. 김종호 네네. 박사님 생각하시는 네, 아, 네, 저는 네. 사실 참여소득과 타임뱅크. 네. 네. 타임뱅크를 처음 접한 거는 14년 정도에 이제 접했는데요. 네, 그때 네.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가 네. 이제 찾고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씁니다. 타임뱅크가 개념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이걸 이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타임뱅크. 네. 거기 참석하셨던 패널분들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아하. 다 그러세요. 근데 아. 끝말은 이게 어떻게 워킹이 되지? 어떻게 아, 작동하지? 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어서 참여소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 두 영역이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지향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용한 어떤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네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소속감을 찾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팟캐스트 예전에 하신 것도 좀 들어봤는데 저도 이제 기본소득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언젠가 또 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참여소득 하나의 중간적인 역할에 이전에는 많이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정치적 문제도 있고 해서. 네네. 네, 팜파레스 사실- 그런 분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여소득의 의미는 이제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소득의 보장, 네, 이를 통한 네. 소득의 보장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이걸 통해서 어떻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네, 측면. 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소득이 됐을 때 역시 이 사회 서비스의 부분은 다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고민해야죠. 되기 때문에요. 네, 이 두 네. 부분을 하는 거. 네. 요게 여기까지 사실 참여소득까지 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전 여기 하나 덧붙여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노인이 됐을 때 필요한 게 도대체 뭐냐? 네. 첫 번째 건강, 네. 두 번째 돈, 네. 세 번째가 바로 이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뭔가가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건강 잘 보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참여소득이나 타임뱅크는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타임뱅크가 사실 잘 운영되지 않은 요인 중에 잘 되는 곳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말처럼 원래 이것이 시간 대 시간이 질적인 부분을 이제 사장하고 네네. 이제 교환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내가 서비스한 것을 누군가 써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작으면 숫자가 작으니까 서비스나 제공하는 영역 나의 서비스 필요한 영역이 작게 되고 네네. 또 커지면은 이게 관리라든지 원래 공동체가 추구했던 부분이 관리도 어렵지만 네. 관계성도 관계성도 좀 없어지고. 네. 항상 이게 없어지고. 긴장 관계가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만 있는 공동체다. 사실 이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해야 좀 더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 또 참여한 사람들도 그분들 함께 있을 때 아까 칸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이 사회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어떤 네네. 사회 존재의 어떤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이해하는 이런 네네.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 접목 부분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했을 때 네네. 또 내가 필요한 서비스 그 안에 없다면 공동체 내에서 제공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외부에서 네네. 취득할 수 있게끔 공공 부분이 그걸 열어줘야 된다. 현금으로 네네네. 취득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아니면 서비스 지원 형태로. 서비스로. 네. 아, 네. 그 영역이 바로 참여소득의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타임뱅크 운동에 가지고. 약간 어떤 그 예. 어떤 미진한 부분, 공백 지점들을 네네네. 이렇게 참여소득을 메꿔줄 수 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제가 완벽한 곳으로 네, 나갈 수 근데 있다는 한 가지 얘기죠.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건 국내에도 보면 여기 그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 돌봄 서비스. 내가 네. 젊었을 때 일해서 그 시간을 저축했다가 내가 네. 연세가 되면 다시 이제 그걸 받겠다. 네,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주고받거니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되게 타임뱅- 연금형이네요. 네, 연금형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험인가? 이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이게 타임뱅크 똑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네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그야말로 저축해서 받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축자가 되는 거, 제공자가 네네네. 되고 노인이 되면 이제 수혜자가 되고 네네. 그러니까 제공자와 수혜자가 이제 분리가 되는 분리될 수밖에 없겠네요. 형태예요. 네. 근데 노령연금이. 원래 이제 타임뱅크 그런 개념은 아니지 네네네. 않습니까? 주고받는 그렇죠. 이런 현재에서도 주고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자발성을 살려야 된다라는 네네. 부분에 만약에 타임뱅크가 무엇인가 필요를 한다면 즉 타임뱅크에서 누군가가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사회적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회적 필요한 부분을 누군가 제공했다면 또 제공한 사람이 그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여기서 받지 못한다면 네네. 정부 공공 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이 주도하는 거는 좀 저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타임뱅크가 필드에서 좀 충분히 좀 실험이 돼서 어떤 결과물이 좀 그러니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걸 또 토대로 참여소득화 이렇게 이어져서 이게 공공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이 참여소득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뭐 지자체에서 연구하거나 뭐 이런 데 별로 없죠. 경기도만 그런가요? 경기도만 경기도 연구하면. 쪽에서도 이제 네네.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네네.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거 뭐 도입을 검토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다 방송을 어쨌거나 앞서가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청취자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러한 제도나 이런 시스템들을 지역사회에서 좀 이렇게 녹여보고 실험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손 대표님 타임뱅크 코리아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럼 홈페이지를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바로 좀 더 많은 정보,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알 수 있겠군요. 예, 오늘 네네. 나눴던 주제들에 대해서 네.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또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서 또 손설아 대표님 또 검색하면 바로 지금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예, 네, 예. 그렇게도 해서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혀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를 음.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네. 예, 포털 네. 사이트에서 찾으면 네.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네네. 아, 예. 우리가 지금까지 타임뱅크 그리고 참여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예, 한 분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선생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혹시 놓쳤던 거 있나요? 놓친 예, 이야기? 할 말은 많은데 네. 다음- 우리 다음에 또 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네, 네, 그게 다음에 또 중요하고 해요. 예. 저는 기대가 네. 이 타임뱅크가 이제 영국에 가서 굉장히 꽃이 피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계기가 네. 1997년도에 이제 칸 박사님 영국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아하. 그 BBC 방송에서 그 미드위크라는 라디오 대담 프로에 나오셨어요. 아하. 그 방송에서 자담회를 끝나고 전국에서 전화가 문이 쇄도를 아하,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대중적 점이 확 넓어버렸는데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그 아. 이렇다 회원분들 네, 네. 또 나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아, 네.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이게 공중파에 준하는 이 매체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인용드리고 싶은 그 칸 박사님 네. 말씀인데 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강연을 하시고 네. 그 질문 중에 네. 칸 박사님 저 자원봉사하고 타임뱅크는 한마디로 차이가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우리 봉사 그거는 봉사 운동을 봉사를 하고 나면은 그냥 굿바이 하고 논대요. 네, 네. 반면에 타임뱅크는 봉사를 하고 나서는 헬로로 시작한답니다. 예. 아. 왜냐하면은 이제 타임뱅크 거기서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나 이 스토리가 타임뱅크의 어떤 예.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갈 필요성. 네, 네. 그래서 타임뱅크는 그걸 추구한다고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좋네요. 싶습니다. 타임뱅크는 정말 한마디로 관계성, 호혜성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굿바이하고 see you later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요. 네. 네. 영어 잘하시네요. 아, 제가 아까 못하신다는 너무 잘하시네요. 어머 김 선생님 제가 전직이 영어 선생이에요. 선생님 전직을 모르시고 오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다 잘 안 들으시는 걸로. 이 들으면 계속 나오는데. 이제부터 프로슈머 되시는 겁니다. 네, 네. 프로듀서를 하셨으니까 이미 네. 콘슈머 하시는 거고. 네. 자 그러면 또 김 선생님 예, 네. 혹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이런 거 꼭, 있으신가요? 꼭이라기보다는 네. 그 타임뱅크의 장점이자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 시간의 평등성 혹은 노동의 평등성이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네네. 단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네네. 거고요. 하지만 이 단순성 때문에 다른 영역 어디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이곳에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사실 이게 타임뱅크의 이 교환의 원리의 단순성 그리고 네. 호혜성 또 존재 가치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 어디든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높은 어떤 그 제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청년 실업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저희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청년 배당, 청년 수당 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역시 공동체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네. 또 참여를 통해서 사실은 무엇인가 본인들의 어떤 역할,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다시 같이 고민을 해 나가는 영역들이 네, 좀 네. 필요하다. 그래서 타임뱅크를 통해서 본인이 참여를 하고 네. 거기서 받은 크레딧을 대학 등록금이나 혹은 이제 강의료나 이런 쪽에 쓸 수 있게끔 네, 하는 네. 채널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제가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일하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역할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예. 근데 경기도 연구원이시잖아요. 네. 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그게 또 관심 많으시죠? 관심도 많을 네. 뿐만 아니라 네. 직접 이제 실행하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네. 아마 조만간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경기도에서 이게 곧 실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청년 배당에서 그치지 네네. 말고 네. 청년 참여 소득으로까지 발전시켜 보자. 이렇게 볼 수 아니면 있겠네요. 같이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네. 묶어서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찬이쌤 하실 그 아까 말씀. 지금 그 손소랑님이 그 2020년 네. 민주당 대선 주자로 이제 출사표를 네네. 던진 토마스 양. 네. 이분이 토마스 원래 양. 이제 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사실은. 네. 토마스 양이 아까 소셜 디지털 커런시, 네. 예, 사회적 디지털 통화 뭐 이렇게 번역될 것 같은데요. 네. SDC라는 그런 타임뱅크적 참여소득 구상을 네.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기본소득. 네. 토마스 양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론자거든요. 네, 네. 기본소득과 이 참여소득의 결합에 어떤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던지신 게 저는 좀 화두로 지금 좀 와닿았는데 네. 이걸 좀 더 이제 연구를 해서 네.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와 관련된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님하고 같이 모셔다 놓고 배틀 한번 해볼까요? 아, 배틀 재밌겠네요. 저 네네네. 배틀 방송 재밌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오늘 이렇다 122회는요. 타임뱅크 코리아 대표이신 손설학 대표님과 예. 경기연구원 김정훈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타임뱅크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이해가 있으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기회를 꼭 갖고 네. 2부 방송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